안녕하세요. 구임나침반입니다. 오늘은 현재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분입니다. 있는 분들께서 자금이 필요할 때 다른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고금리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해당 차량을 가지고 담보대출, 그러니까 중고차 오토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무이고입니다. 차 맡길 일 없어요. 다 금융사 상품이니까 그런 일 없으니까 잊고 해야 되나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죠. 근데 뭐 현금 주고 사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가장 최고인데 할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신차 할부 또는 중고차 할부를 이용할 경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신차 할부나 중고차 할부를 차를 구입할 때예요. 이 얘기는 구입할 때인데 이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하고 그리고 할부사가 있어요. 은행이랑 우리 시중은행 얘기하는 거고, 할부사라면 여러분 뭐 차 구입해 보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캐피탈 그런 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은행 보수. 여기는 1금융권이에요. 할부사. 이건 2금융권이에요. 아무리 자동차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는 거하고 2금융권을 이용하는 건 완전 천지차이죠. 금리는 떠나서 금리는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고차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날 수는 있겠지만 신차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냥 자동차 할부만 받고 나 이제 돈 안 쓸 일 없어. 은행 갈 일도 없고 돈 빌 일 없어. 그러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될 때,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될 때 내가 은행에서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이금융권 할부사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는 완전 천지차이에요. 왜? 금융사가 틀리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이용하고 있어. 아무리 자동차 담보대출인지는 알지만 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찔끔해 주거나 아니면 거절 내버리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하기 전에 은행 먼저 방문을 해서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대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을 끊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나 차 구입할 건데 할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 그러면 보증보험사 가셔가지고 보험증권 끊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은행에서 뭐 심사도 보겠지만 이걸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과연 보험증권이 발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이제 여기서 따지겠죠. 여기서 그 따지는 내용은 바로 소득과 신용입니다. 소득 있고 신용이 좋으신 분은 이분 할부 끊어줘도 별 문제 없이 잘 갚겠는데? 그럼 보험증권 끊어줘요. 그래가지고 은행 가면 그거 보고 은행에서 차할부금을 내주는 거죠. 근데 신용이 좀 안 좋거나 소득이 좀 없다. 그러면 안 끊어줘요, 이것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여기를 이용해야죠.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반드시 은행부터 이용하세요. 은행 이용할 때는 다른 데 거치지 마세요. 그냥 은행 가세요.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마세요. 알아보시면은 손해봅니다. 특히나 좀 간혹 나쁜 상담사들이 있어요. 충분히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고객님은 자격 조건이 안 되실 것 같네요. 그냥 저희 거 할부사 2금융권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은 담보든 신용이든 다 필요 없어요. 은행 무조건 방문해야 돼. 내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꼭 인터넷으로 뭔가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만 읽고 정말 궁금하면 뭐 전화번호 상담사 이런 데 전화하지 마시고 은행 콜센터에다 전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이쪽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겠죠. 자, 차 구입할 때 할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고 이거 그냥 무턱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이 차를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중고차 오토론이라는 상품입니다. 구입이 아니에요. 해당 차를 담보로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자, 중고차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할부 차량이 있고 무할부 차량이 있죠. 자, 할부 차량의 경우에는 뭐 신차로 구입을 했던 중고차로 구입을 했던 할부를 이용을 했고 현재 그 할부가 아직 다 상환이 안 되고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후순위를 이용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설정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차량 시세는 높아. 근데 설정 금액은 낮아. 그러면 이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량 시세는 낮은데 설정 금액이 반대로 높아. 그러면 이용이 좀 어려워지죠. 당연히 신용이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더 이제 선순위라기보다는 대안이죠. 대안 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 현재 할부가 남아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를 않아. 차량 시세보다 더 적어. 조금 적어서는 안 되겠죠. 좀 많이 적어. 자, 그 경우에는 기존의 이 할부 이자, 신차는 그러니까 안 맞겠죠. 중고차 중에서도 좀 금리를 좀 높게 한 10% 중반대나 이렇게 이용하신 할부 상품이라면 지금 이 중고차 오토론 금리가 보통 10%대 중후반 하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걸 대안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부를 아예 상한을 쳐버려요. 이 담보대출로, 이 중고차 오토론이라는 상품으로 상한을 쳐버리고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안대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자격 조건에 따라서 가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차량 시세만큼 그렇게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녀. 4대 보험도 되고 소득도 있고 신용도 나쁘지 않아. 이 경우에는 할부 잔액을 만약 예를 들어서 무직자는 차 시세만큼 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차량 시세 플러스 신용해가지고 차량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차 시세가 2천이다. 뭐 3천, 4천 이렇게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요. 소득을 해갖고 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득 발생된다고 해서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직장인 위주로 많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 할부 차량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무할부 차량. 할부가 없는 차량.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아까 이 대안 상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대안은 기존의 걸 대안하면서 이제 선순위가 되는데, 이거 뭐 기존에 대안할 게 없이 그냥 바로 선순위 나가는 거잖아요. 선순위. 근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순서 잘 정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알려드리지 말아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제 실적이 깎이거든요. 이걸 알려드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할부 없어. 이 차량으로 뭐 대출받은 거 없어. 근데 돈이 필요하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신용이 뭐 나쁘지도 않고 신용도 괜찮아. 뭐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은행을 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차량 구입할 때 할부 이용하려면 은행부터 가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차량으로 대출이 없는 차는 은행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차량 담보대출. 꼭 구입자금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로도 은행에서 대출을 차량 가액만큼 해줍니다. 다만 똑같아요. 아까 같이 보증보험사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만 되죠. 난 내가 보증증권 그게 될란가 안 될란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그냥 가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고민해? 그냥 가요. 가갖고 했는데 안 되면 말고 되면은 땡큐죠. 이걸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그 담보대출 그런데 이금융권에서 받자. 저야 고맙죠. 실적 늘어나고. 근데 은행하고 이금융권하고 일단은 금융사 자체가 틀리고 이자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이 중고차 오토로는 평균 금리가 10%대 중후반대요. 근데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자리 숫자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이용할 거예요, 이금융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난 안 되는 놈이야. 나 신용 나쁘고 나 소득 없어. 그래도 가세요. 뭐 대체 한번 맞지 뭐. 뭐 조회기록 남은다고 뭐 아이고 참. 은행 조회가지고 등급 떨어질 정도면은 아니 은행 가가지고 조회했다고 해서 등급이 뭐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고민할 정도로 뭐 은행에서 안 나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 이미 등급 좋은 것도 아니야.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금융권 이용해야죠. 이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하고는 금리 차이가 좀 나죠. 하지만 가능성은 더 굉장히 높죠. 특히나 무직자의 경우, 특히나 아니죠. 무직자는 일반적으로 차량 시세의 100%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를 많이 이용하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차량 시세 플러스 신용대출. 아까 말씀드린 이 대환대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할부 차량도 대환대출 할 경우에 소득 있는 분들은 차량 신용이 나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차량 시세 플러스 신용 해가지고 차량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겠죠.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뭐 할부 차량이든 무할부 차량이든 똑같은 차니까 선순위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차량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차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야. 근데 자금이 한 3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 이런 뭐 할부 차량이든 무할부 차량이든 대환대출을 이용하거나 직장인 분들 이라면 이금융권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이금융권의 중고차 오토를 이용하게 된다면 차량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중고차 오토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든 신차든 할부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에는 무조건 은행 가가지고 가능한지 물어보시라고. 또한 본인 소유의 차가 있는데 이 차가 할부가 없다, 담보대출이 없다, 그 경우에도 무조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할부사나 이렇게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이 순서대로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어찌됐든 이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면에서는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 어차피 은행에서 이용 못하는 분들 이금융권 이용 금리는 똑같잖아요. 근데 은행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만 이금융권 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이자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 대출은 절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거 아니라고. 아니 인터넷 알아봐도 돼. 절대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들한테 상담해서 알아보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은행 콜센터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 오토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